페이스북 광고비 40에서 50만원, 이것을 하루에 쓸 수 있는 광고주분들, 대표님들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말이죠. 자, 그런데 저한테 강의를 받으시는 분들 또는 1대1 강의를 포함하여 뭐 대행도 맡기는 분도 계시고 일회성 점검 이런 것도 하죠. 근데 맡기는 분들이 나 로아스 안 나와요, 내 거 좀 봐주세요 하시는 분들 거를 들어가 보면 항상 세팅 값이 틀렸더라고요. 자, 어떻게 세팅되어 있었냐면 하루에 정말 4, 50만원 쓰는 사람들이 써야 하는 그 세팅 값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예산이 오버되는 세팅을 하면 안 되는데도 그 세팅을 함으로써 로아스가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어요. 대체 이거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어드밴티지 쇼핑 플러스 캠페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캠페인은 하루에 15에서 20만원 이상의 일 광고비를 써야만 성과가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나의 적정한 예산은 얼마인가, 얼마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지난 영상에 이렇게 띄었죠.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에 들어오는 분들이라면 어드밴티지 예산을 하시면 안 되는 쪽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머신러닝을 다루기, 일단 머신러닝부터 아셔야 돼요. 머신러닝 간결하게 무엇이다 라고 알려드리고, 그 머신러닝이 어드밴티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동 캠페인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오늘 차차 알려드리고, 만약에 내 예산이 이 정도인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판단해 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과 수동 판매 캠페인의 쇼핑 차이점과 추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세요 이과장입니다. 자, 제가 1대1 강의가 지금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영상도 조금 늦어졌는데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광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을 상당히 몸소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강의를 할 때 일단 질문사항 있으면 먼저 물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받아요. 근데 그 질문들 중에 자꾸 페이스북에서 추천하고 권장하고 뜨니까 어드밴티지 쇼핑 플러스 이걸로 하고 있던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분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들 성과가 안 나와요. 저한테 수강을 받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물론 성과를 보장하는 건 힘들지만 제가 최대한의 개선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을 한다는 점이에요. 자, 예산이 하루에 아까 앞서서 인트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5, 20만원 이상 쓰는 분들이 쓰는 세팅입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북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모든 업데이트가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업데이트가 되죠.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저한테 수강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리를 배우시면 영상 스킵하거나 빨리 감기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하게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주는 분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다 파악하고 있죠. 바로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와 그 머신러닝이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과 일반 수동 판매 캠페인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원리와 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캠페인을 세팅할 때 보면은 판매 캠페인이든, 자, 트래픽 캠페인에서는 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판매 캠페인. 여기 있죠?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의 파란불이 아래 들어와 있어요. 이걸로 클릭해라 라는 것처럼 페이스북이 자꾸 유도를 한단 말이죠. 자, 요것과 밑에 수동 판매 캠페인. 이 둘 중에 하나를 잘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을 하시는 거는 돈 많이 쓰는 사람과 타깃이 애매한 분들이고, 수동 판매는 어느 정도의 타깃을 갖고 있고 예산이 정말 하루에 몇십만 원 그렇게 쓰는 분들이 안 되면 이걸로 해주셔야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드밴티지 판매 캠페인이에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 타깃의 규모를 보죠. 자, 여기는 타깃을 설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타깃을 설정하는 부분이 없죠. 그렇고 타깃의 규모는 2820만 명이에요. 자, CPC가 내가 한 번에 한 400원 의류다. CPC가 한 400원 정도 나왔다고 썼을 때 한 명 들어오게 하는데 4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상은 2820만 명. 그러면 내가 112억 원을 써야 이 사람들한테 한 번씩은 전단지를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 비용이 안 되겠죠. 자, 물론 이 사람들한테 다 퍼뜨리지는 못해요. 큰 규모 안에서도 일정 그룹에서만 놀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큰 예산을 다 쓸 일은 없으니까 와, 내가 100억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좀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판매 캠페인 수동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의류입니다. 자, 자세한 타겟팅은 제가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 타겟팅을 잡아주면, 이게 의류 쇼핑몰이에요. 의류 쇼핑몰의 타겟팅을 잡아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70만 명만 있어요. 자, 옷 파는 곳이니까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딱 나가야겠죠? 자, 그렇게 나가야 되면 270만 명한테만 뿌리면 되는데,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머신러닝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세팅에만 의존하고 바로 로아스 나오길 기대해요. 자, 그러시면 안 돼요. 네이버는 검색할 때만 나타나고 순위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세팅하고 다음날부터 기다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하지만 페이스북은 전단지를 AI가 학습하면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오면 끄고 새로 만들고 타깃도 한번 바꿔보고 또는 다시 그대로 나가보고 이미지도 바꿔보고 개선을 해야 돼요. 물론 세팅하자마자 터지는 경우도 저는 좀 보기는 하는데 경험이 많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이 무엇이라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검색 결과 기반인 네이버와는 다른 겁니다. AI 자체 학습을 거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결과를 취득하는 광고가 바로 머신러닝을 통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입니다. 자, 누군가가 전단지를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타겟들이 보이면 그 타겟한테 찾아가서 전단지를 건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주면 살 확률이 높겠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단지 주는 것보다도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전단지를 잘 받아주는지 그 사람의 행색을 봅니다. 나는 지금 치킨 판매하는 사람이야. 약간 등치가 좀 있고 먹는 거를 좋아하게 생긴 사람. 그리고는 일부러 전단지 뿌리고 있는 거를 이렇게 받아서 보고 있는, 전단지를 몇 장 받아둔 사람이면 또 받아줄 확률이 높겠죠. 그런 거를 머신러닝이 파악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단지를 잘 받아주는지 자체적으로 기억하고 학습하고 개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은 충분히 돌려줘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성과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자,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이에요. 지금 하면 안 되고 하면 되고 써야 될 사람이 따로 있죠. 요거는 일단 타겟 없이 방대하게 뿌려봅니다. 아까 그 타겟 규모 보셨죠? 2,800만 명. 우리나라 전국민 대상의 거의 반이에요. 일단 방대하게 뿌린 다음에 그 뿌린 사람들 중에서 결과, 클릭 또는 내 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데이터를 일주일간 습득을 합니다. 일단 습득해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후부터는 결과를 내준 사람, 클릭한 사람이나 구매한 사람, 그 사람들과 비슷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잘 찾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늘림과 동시에 로아스도 같이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똑똑합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수동 캠페인, 자, 타겟팅을 넣은 것. 요거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단 방대하게 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룹, 내 상품이 옷이다. 그러면 쇼핑. 내 상품이 음식점이다. 그러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타겟을 정해서 그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결과를 낸 사람과 클릭이나 구매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는 하나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요 녀석이 조금은 더 똑똑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방대하게 먼저 뿌려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 똑똑한 애로 거듭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 판매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드밴티지 쇼핑은
타겟 관계없어요. 타겟 뭐든지 상관없어요. 쇼핑, 음식, 카페, 의류, 사장들, 대출 원하는 사람, 병원, 놀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 일단 다 뿌려보고 여기 나오는 대로 성과 나오는 쪽에 그럼 집중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성과 나오는 쪽에서도 정말 잘 찾아내요. 쏙쏙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그런데 수동 캠페인은 딱 내가 원하는 타겟 이 하나에서 집중합니다. 완전 똑똑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찾아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저 이번에 알았어요. 그 강의 듣고 제 구독자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제가 제자 육성도 하고 있잖아요. 직원도 충원 이제 다 마감됐고요. 근데 생각보다 초보자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은 사장이 오더를 내립니다. 아, 몰라. 너 똑똑한 녀석이니까 일단 여기저기 다 뿌려보고 네가 알아서 판단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10년차 부장이에요. 경력이 좋은 녀석이죠. 근데 일단 다 뿌리래요. 자, 수동 캠페인은요, 우리 제품을 살만한 사람들이 딱 여기 모임이 있어. 여기 나가서 여기에만 뿌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엄청 똑똑한 녀석은 아니고 그래도 경력 있는 8년차 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희가 예산이 만약 많다면 어드밴티지 쇼핑을 뿌리는 게 조금 더 넓은 구매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수동 캠페인은 엄청나게 똑똑하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광고 시스템 캠페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은 하루가 아닙니다. 하루 총이 아니에요. 캠페인당, 그 어드밴티지 쇼핑 플러스 캠페인 하나당 일예산 15만원 이상을 써야지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광고 계정이 물론 저 혼자 아니고 저희 직원분들 6명 포함해서 일예산 15만원 이상의 광고주들에서만 성과가 나왔어요. 계정이 총 저희가 600개 이상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15만원 미만, 몇만원, 10만원 쓰는 업체는 로아스가 썩 그렇게 좋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예산 15만원 이상의 캠페인을 만들 때만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적당한 타깃이 없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오시면 의류 쇼핑몰이면 의류 타깃이 있어요. 하지만 건기식 같은 경우나 뷰티 디바이스, 이렇게 마사지기 같은 거, 그렇게 애매한 타깃이다, 적당한 타깃이 없다, 그럴 땐 어드밴티지 쇼핑 플러스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예산은 조금 오버해 주셔야 돼요. 15만원 안 써도 되지만 타깃을 얘가 잘 찾기는 합니다. 네, 그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성과 좋았던 거, 이 기존에 로아스 잘 냈던 소재들 있죠. 그것만 추려서 작정하고 예산 딱 쏟아부어야 할 때 15만원 안 돼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기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어차피 소재도 성과 좋았던 것만 추린 거니까요. 그럴 때 나가면 좋습니다. 왜냐면 타깃 규모가 2,82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예산 조금 더 오버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정말 많이 써줘야 됩니다. 더 똑똑한 녀석, 그러니까 서울대생을 쓰기 위하면, 서울대생으로 진학을 시키려면 일단 학습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아니어도 돼. 뭐 연세대나 뭐 고대 정도도 괜찮아. 아니면은 나는 저기 인서울에 있는 그래도 명문대에 가까운 학교도 괜찮아.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 수동 캠페인에서 타겟팅을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나가주시면 되고요. 아마 그럼 나는 대체 뭘 하란 소리야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영상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노출 위치는 어디, 뭐 이렇게 뭐 타겟을 못 집어주세요, 이렇게 아예 거의 세팅해달라고 하시는 건 좀 사실 불가능하고, 어드밴티지 쇼핑 플러스가 좋을까요? 아니면 수동 판매 캠페인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내 업종과 예산은 어느 정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제가 시간 날 때 한 번에 몰아서 싹 댓글을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난 몰라, 귀찮아, 광고 대행하고 싶어, 아니면은 계속 대행비 내기 싫어, 계속 지출하다 보면 이것도 꽤 큰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행비 계속 내기 싫어, 차라리 배워서 내가 앞으로 쭉 운영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라면 1대1 강의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1대1 강의, 대행, 어떤 걸 원하든지, 아니면 일회성 업무 이런 것들도 필요하시면 제 채널 정보라든지 아니면 더보기 고정 댓글에도 달아놨어요. 제 카톡 링크에 남겨주시면 저랑 상담을 통해서 대행이나 1대1 강의 등을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케팅 세요 이과장이었습니다.